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복지 채널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임대 수입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는 60대 이상의 가구 수는 42만 7천 가구입니다. 그럼 임대 수입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물론 임대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임대소득 이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인 A씨의 사례인데요. 2014년 당시 다가구 주택 시가 표준액은 3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70만 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77세의 어르신인데요. 2014년 1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한 달 뒤인 2014년 12월에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액 37만 원에 소득평가액 70만 원을 더한 107만 원으로 2014년 당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인 87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77세의 A씨는 나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임대소득을 계산할 땐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라고 이 신청을 했지만 동대문 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동대문 구청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는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임대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 기준처럼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세전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임대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규정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A씨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2017년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A씨의 임대 수입에서 단순경비율 42.6%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A씨의 임대소득은 당초 70만 원이 아니라 40만 1,800원이 된 셈이죠. 77세의 A씨는 2년 반 만에 승소한 겁니다. 동대문 구청에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당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87만 원이었죠. 소송 전 A씨의 소득인정액은 107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소송 후 A씨의 소득인정액은 77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임대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 수입이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을 계산할 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사업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임대수입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첫째, 행복이음을 통해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하고요. 둘째, 행복이음을 통해 국세청 임대소득을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행복이음의 조사자료를 통해 본인 거주외의 주택이나 건물, 상가 등의 보유가 확인되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토록 해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이음이란 여러분의 소득 및 재산 정보, 수급 이력 정보, 인적 정보 등이 총망라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임대소득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첫째, 행복이음을 통해 필요경비가 공제된 국세청 임대소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둘째, 행복이음을 통해 국세청 임대소득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즉 국세청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신규 임대사업자인 경우인데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수입의 합계액에서 단순 경비율인 42.6%를 공제한 후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은 그동안 비과세였죠. 하지만 2019년 임대소득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고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엔 기초연금법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임대수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필요경비가 차감된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임대수입의 42.6%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차감된 임대소득을 적용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임대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재신청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소득을 계산할 땐 필요경비를 공제해줍니다.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땐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수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적을 때에는 종합과세를, 임대수입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을 때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게 더욱 유리합니다. 주택이 있고 소득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고 임대수입이 있을지라도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분이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이상으로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